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고2와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3 대입 안내 서성, 한의 라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자, 우리가 사실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 스카이라인 다음에 가장 임팩트 있는 대학 레벨이 될 텐데 요 레벨들의 대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딴 거 필요 없고요. 자,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안내하도록 하고요. 서성한이 레벨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고 한양대 이외에 없고요. 종합은 없는데 이화에도만 있고 어떤 퍼센테이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이 15개 대학의 전반적인 교과는 11.3%, 종합은 34.1%인데 1%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8.4% 정도 해당하고요. 자, 수능에 해당하는 건 거의 40%.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거의 다 거의 6대 4의 비율인데, 요 대학들은 거의 6대 4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 정시가 그 이전보다 이제 정시가 좀 더 많이 는 게 좀 보이고요. 자, 대신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6대 4보다는 많은 수시가 좀 더 많이 뽑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2001년, 2년, 3년, 3년간의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정시. 이제 수능으로 보면 정시를 볼 텐데, 자,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2022학년도 올해 고3들부터 이 전형 교과 전형이 생겼죠. 이른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고, 그다음에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에는 2022년도에 그냥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하고 이화여대는 이전부터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자, 큰 흐름이 뭐냐? 자, 일단 2021년 대비 2022년도는 숫자가 좀 늘었죠. 그죠? 좀 그다음에 그 한양대 같은 경우 좀 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좀 늘고 교과가.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다 4개 대학에 다 종합전형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2021년 대비 2022년도는 숫자가 많이 줍니다. 많이 줄어요. 많이 줄지요. 자, 이화여대만 약간 다르게 흐름이 가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16개 대학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이 45% 넘는 그 16개 대학을 딱 찍어서 이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를 6대 4의 비율로 맞춰라. 그러면 당연히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16개 대학에 이화여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위 15개 대학에 이화여대가 들어가는데 그 교육부에서 지정했던 16개 대학에는 이화여대가 들어가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냐? 이화여대와 그 다음에 홍익대 15개 대학에 들어가는 이화여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종합과 논술의 두 전형의 합이 45%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그 어떤 전형의 인원수를 좀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는 약간 흐름과 반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합이 늘지요. 그 흐름은 그대로 2023년 3년도로 가고요. 자, 논술은 전반적으로 준다. 그 흐름으로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줄는 만큼, 수시에서 줄는 만큼 어디가 늘까요? 그렇죠. 정시에서 늡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정시 인원이 많이 늡니다. 늘지요, 늘지요, 늘지요. 그 는 흐름이 그대로 2023년도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없던 교과 전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줄고, 논술도 줄고, 그 줄은 만큼 다 수능 전형, 수능에서 많이 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아직 2022학년도 입시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형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 2학년들, 1학년들이 잘 반응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종합전형이 많이 줄었죠. 이따 뒤에 소개하겠지만 숫자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의 변화가 높아지면, 경쟁 올라가면 입결에도 변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2023학년도를 우리가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자, 일단 이름이 고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발전, 고교 추천전 뭐 돼 있는데 다 똑같죠. 자, 전체 인원의 10%는 내신 기반으로 뽑아라. 우리가 학교장 추천전에 소개했지만 그런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자, 전반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정해져 있는데, 자, 이화여대만 10%좀 넘게 뽑죠.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제재를 덜 받는 대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형 방법은 다 이제 교과 학생부 100으로 하는데, 여기에 뭐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성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10%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전반적으로 내신 기반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여기 면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형의 또 특징이, 자, 체제가 다 있는데, 이전에 학교장 추천 전형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2023학년도가 되면 2022년도 대비해서 이런 추천 인원도 조금 많이 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좀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강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좀 더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이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 레벨 대학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겠죠.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1.5등급 전후 1등급 넘어가면 이 대학 붙기가 쉽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가 있는 전형은 일단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등급 대학생이고 최저가 맞춰야 되는데, 이 세계합 6, 세계합 5, 6, 요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전년보다 훨씬 세졌다. 그러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수능 공부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암만 내신이 좋아도, 극단적인 경우지만 내신이 1등급 초반이라도 이 최저를 못 맞추면 서강대, 성균관대 그림의 떡이다. 자, 그러면 최저 보지 않는 대학 한양대학교 있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으니까 오로지 내신으로만 접근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내신이 상당히 좋아야겠죠. 그런데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한양대 쓰는 경우가 이 대학들 다 골고루 씁니다. 그리고 서울대부터 줄줄이 쓰기 때문에 처음에 합격자가 한양대 있을 개연성이 별로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면 나중에 채워지는 숫자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낮아지는 것 뿐이지 한양대 자체의 최초 합격 점수는 무지하게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 없는 전형은 내신이 무지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이화여대는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있는 같은 레벨의 대학보다는 좀 더 입결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반영교과는 뭐 이렇게 뭐 국영수사 과냐, 뭐 전과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등급 나누는 과목은 거의 다 들어간다. 물론 세세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게다가 이제 이른바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세 과목 반영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중위권 대학에서 한양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서강대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을 되게 까칠하게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어떤 성취 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성취 비율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른바 A에 해당하는 등급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A가 예를 들면 30%다. 그리고 B가 뭐 50%다. C가 20%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의 선생님이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A 맞는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한 모습인데 학생 개인으로서 이 부분을 준비할 방법은 없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진로 선택 과목 그냥 다 A를 맞겠다라는 자세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뭘 반영합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진로 평가에 20% 정성평가 반영합니다. 뭐 수월성, 충실성 뭐 이런 이름으로 반영하는데 학종의 요소가 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서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 과목에 이 진로 선택 과목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올해 이제 2022학년도 경쟁률을 봤더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년도는 교과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겠지만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전년도 대비해서 다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도 어찌됐건 지금 2023학년도 대비해서 최저는 이거보다 좀 더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고3들은 수능이 바뀌는 첫 번째 해다 보니까 실은 수능에서 그렇게 점수 잘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원율이 높습니다. 다들 기대하는 거죠. 변화가 있으니까 이럴 때 나한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내년 우리 2학년 학생들은 그래서 이 결과가 입결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한번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신 관리 당연히 중요하고요. 최저학력 맞춰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났죠? 놀면 안 됩니다.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계합 6, 5 만드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종합전형. 메인 전형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40% 안쪽으로 많이 뽑는 전형인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외에도 보는데 이제 서강대는 원래 2021학년도에는 종합 1차, 2차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2학년부터 하나로 통합이 됐고 성균관대는 계속해서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을 나눠서 뽑고 있고요. 한양대는 그냥 종합 하나를 뽑고 있고 이하여대는 미래 인재정을 이렇게 뽑는데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류가 성균관대만 자소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게다가 서류만 봐요.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제출도 뭔가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원서 쓸 때 동의만 누르면 서류가 전산으로 바로 가는 구조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대학은 이화여대죠. 이화여대는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는 대신에 종합 전형에 최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완화되긴 했지만 아무튼 종합에 최저가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종합에 최저 있는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정도 레벨이잖아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홍익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저를 준비한 상태에서 종합 쓰는 대학들이 많지가 않아서 최저가 되고 서류 준비가 잘 된 아이들은 이화여대, 홍익대,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해볼만 하죠. 자, 평가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흔히 말하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요 상위권 레벨들은 전공 적합성도 분명히 중요한 건 맞지만 이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을 더 높게 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그죠? 근데 공부 잘한다고 하는 판단이 단순히 내신 좋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요 아래 레벨들부터는 전공 적합성이 좀 더 의미를 두는 영역이라면 요 상위권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에도 좋은 학생들을 뽑는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 경쟁률 다 올랐습니다. 경쟁률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2022학년도에서 종합전형에서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준 숫자가 다 올라갔습니까? 정시로 넘어갔죠. 그래서 당연히 없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상위권 레벨의 종합전형에는 여전히 경쟁률이 전년 대비해 더 올랐다. 그래서 올해 입결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수많은 학교에서 예년과 다르게 합격자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비상이 걸린 거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올해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정시가 는다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수시가 준 겁니다. 그만큼 수시 합격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시까지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이 만약에 수시에서 낭패를 보게 되면 올해 입시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현재 고2, 고1 학생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몰빵, 올인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하고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서류적인 부분은 준비하시고 이렇게 자소서 없는 대학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활기록부의 세특, 창체 이런 부분들 잘 채워나가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입결에 대한 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는 2021학년도 입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기도 학생들을 갖고 한 거고요. 경기 진협에서 이렇게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는 교과전형이 없으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자, 한양대, 이화여대는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지원은 이렇게 보통 이제 내신은 한양대 내신만 갖고 뽑으니까 당연히 내신 높은 애들 많이 쓰겠죠. 그런데 보니까 1.7등급 안쪽 아이들이 거의 90% 가까이 붙습니다. 내신 좋아야겠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다 보니까 좀 밀리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 1등급대에서 거의 대부분 합격자가 나온다. 거의 90% 가까이가 1등급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당연히 내신 높은 애들이 합격률이 높겠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신 높은 데서 형성이 되고요. 면접 있으니까 좀 내려간다. 자, 이제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성대는 학생 종합 1차, 2차 다 있는데 1차를 좀 편분을 받고요. 성대는 계열 있고 학과가 있는데 계열로 받고 한양대는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지원풀이 되게 넓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레벨은 특목고 학생들 되게 많이 쓰죠. 그런데 합격은 자 3등급 안쪽에 거의 다 붙습니다. 근데 아까는 1등급에서 거의 붙은 거하고 대비해 보면 그래도 아래까지 많이 내려오죠. 하지만 여러분들 간혹 학생부 종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신이 안 좋으면 종합 쓴다. 그게 아닙니다. 내신이 좀 약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서류적인 요소가 있는 학생들이 종합 쓰는데 아무튼 성대 같은 경우도 3등급 안쪽, 성대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벗어나지 않죠. 그렇죠? 2등급 안쪽에서 거기서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 때 후반까지 나오고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되게 치밀하게 치열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등급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1등급 안에서 형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자,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종합인데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 치고는 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자, 자연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넓게 퍼져 있다. 그죠? 3.5등급 만점까지도 있고요. 서강대는 워낙 규모가 작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폭이 좀 넓을 계속 있는 거고,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열은 이제 수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쟁력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아무튼 2등급 넘어가는 것보다 안쪽에 더 많이 있고요. 한양에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저학력이 있다 보니까 좀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종합에서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죠? 4등급 때 4등 전후로 하는 이 학생들이 보통 1등급 때도 붙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이렇게 4등급 붙는 경우도 있죠. 이건 경기도 잘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보면 좀 더 낮은 학생도 붙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건 정말 운빨이 좋은 게 아니라 불리한 내신을 어떤 특정한 훌륭한 서류로 만회한 학생들이 쓰는 거고 또 그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시고 요 안에서 우리가 지원풀이 형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 좀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각 대학별로 지원 경향을 볼까요? 자, 이거는 교과는 없었기 때문에 한양대 쓴 아이들이 위로는 서울대 고대 쓰고요, 연고대 쓰고요. 그 다음에 내리 쓰는 게 경희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화에도 마찬가지로 고대, 연고대 쓰고 서울대 쓰고 그 다음에 외대, 경희대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개 대학을 말할 때 스카이 얘기하고 소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15개 대학에서 그냥 빙글빙글 거의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붙었던 애가 여러 개 붙으면 빠져나가다 보니까 추합에서 발생하는 인원 때문에 점수가 바뀌는 거지 전혀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서 형성하는 게 아니다. 자연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양대 쓴 아이들 보면 뭐 한양대나 중앙대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거의 대부분 위로는 서울대 연고대 쓰고 낮춘 게 중앙대 그 다음에 뭐 이화여대 같은 건대까지 나가는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접근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들 대학끼리 비슷한 이렇게 지원풀이 비슷하고요. 낮춘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동국대가 가장 낮은 레벨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똑같습니다. 거의 자기들끼리 같이 쓰고 그 다음에 경희대, 건대 정도가 낮게 쓰는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원풀이 거의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냥 건대를 썼지만 이 건대에 서성한이 썼던 애들도 올 수 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서강대 쓴 경우를 놓고 보면 서울대 연고대 쓴 애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원풀이 서강대 자원 따로 서울대 자원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6번의 기회 중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합보다는 추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2022학년도에 없던 교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2 학생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따르는 우리 고1 학생들은 올해 입시 결과 어떻게 나온지를 잘 예의 주목하신 다음에 바뀐 패턴을 좀 주목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가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내신 100%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꼴등하는 점수까지 공개했다는 거죠. 자, 교과 전형 1.76, 자, 한양대가 1.76, 1.58 이런 점수가 붙었다는 겁니다. 뭐 1.27 보통 이렇게 높은 데만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2.30도 있고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뭐 인원이 줄어서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학령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한양대 자원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연고대 다 쓰고 한양대까지 쓰기 때문에 한양대 썼던 아이들 중에 서울대, 연고대 붙었으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합한 결과들이죠. 자, 종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죠? 넓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파란 게 붙는 건데 쫑쫑이 붙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한양대라는 대학을 특정하면 한양대는 한양대를 쓰는 아이들만 모이는 집단이 아니다.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 연고대 준비하는 애들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2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관리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관리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함으로써 생활기록부 어떤 역량을 또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원하는 이런
그 준비의 모습들을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 이런 준비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